자,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13일을 공개합니다. 인류 대재앙을 예언한 모모. 2001년 9월 미국을, 아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역사상 최악의 테러. 무려 2,996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의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까지 테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발생 후 저 두 테러 그 카드랑 완전 똑같은데? 일각에서 9.11 테러와 펜타곤 테러를 예언한 카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카드라니 무슨 카드 말하는 거죠? 에? 카드 보세요. 뭐가 카드야? 왼쪽이 카드죠. 불길 모양까지도 비슷하잖아요. 비슷해. 그렇죠. 약간 소름이다 이거. 이 카드의 정체는요. 테러 발생 6년 전인 1995년 게임 디자이너 스티브 잭슨이 출시한 보드게임 카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을 만든 스티브 잭슨은요. 이 카드는 저희 회사 직원이 일루미나티 홈페이지를 해킹해 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일루미나티가 이걸 계획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음모론이긴 한데 너무 맞아요 이게 사진 뭐야. 모습이. 자, 그런데 일명 일루미나티 카드의 예언이 적중한 것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말고 또 있어? 자,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그런데 그것 또한 일루미나티 카드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와 원전의 균열이 생긴 모습이 말이죠. 마이 갓. 야, 전 세계에 어마어마했던 사건 사고는 다 여기 담겨 있네. 그리고 지난 2월 일루미나티 카드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 카드가 코로나19까지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아하. 흰 건물 위를 뒤덮은 검은 박쥐들. 누리꾼들은 이 건물을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으로 추측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이 국회의사당 건물을 본떠 만든 건물이 있다는 사실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우한이 박쥐로 인해 큰 화를 입을 거라는 것을 예측했다는 거죠. 우한에 저 도움 건물이 있었어요? 난 그게 놀라운데. 그리고 저게 위에 박쥐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박쥐가 원인일 거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내개체라는 얘기 많잖아요. 네. 이거 뭐 어디 미래를 본 거야? 그래서 일각에서는 비밀 결사 일루미나티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일부러 테러와 환경재난, 바이러스 등을 퍼뜨렸다라는 음모론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또 한 장의 카드가 또 있습니다. 벌써? 한 시계탑이 기울어지면서 5명의 사람이 공포에 떠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카드 속 시계탑은 일본 도쿄 중심가에 있는 시계탑과 흡사하고요. 게다가 5명이 입은 옷의 색깔이 청색과 황색, 흑색, 녹색, 적색. 뭐가 떠오르죠? 오갱기. 이에 누리꾼들은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가 정말 취소되는 것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었습니다. 취소는 아니지만 실제로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가 내년으로 연기됐죠. 나머지 다른 카드 좀 줘봐요. 또 뭐 있나 보게. 딴 카드가 너무 보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 딴 거 다 보자. 어. 갖고 와봐요 좀. 예. 갖고 와 취재했으니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 돈 쓰지 않습니다.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최고 예언가가 예언한 2020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끔찍한 사건, 또 사고가 발생할 때면 꼭 소환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안젤리나 구스테로바, 일명 바바 방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1944년 소련의 불가리아 침공, 그리고 2001년 9.11 테러까지 예언하며 발칸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1996년 생을 마감했지만요. 그녀가 남긴 예언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중에는 바로 올해 2020년에 대한 예언도 있었습니다. 제발 좀 좋았으면 좋겠다. 뭘까? 조금은 알아. 예언의 첫 번째.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을 것이요. 범인은 경호 요원 중 한 명이요. 바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예언인데요. 실제로 그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러시아 연방 경호국이 크림반도의 얄타를 찾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암살 정보를 사전 입수. 그 뒤 용의자들을 체포해 국외로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2016년에는 푸틴 대통령 전용 공식 차량을 향해
갑자기 한 차량이 달려와 충돌하는 불미스러운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국민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이 개헌안이거든요. 통과되면은 푸틴 대통령이 또 다시 2036년까지 집권하게 되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세력도 이 테러 위험이 일각에서는 좀 제기가 되고 있으면서 우려를 많이 한다고 해요. 바바방가 예언대로라면 올해 범인은 대통령의 경호 요원이라잖아요. 그럼 맨날 붙어 있는 사람들이잖아. 되게 불안할 것 같아. 그렇죠. 자, 이어서 바바방가의 2020년 예언 두 번째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릴 것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 청각을 잃거나 뇌종양에 걸릴 것이란 예언인데요. 실제로 2018년 미 유명 방송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심장질환이 있다며 심장마비 위험성을 제기했는데 2019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건강검진을 받은 게 알려져 또다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위험 뭐 이런 것까지도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사나 회의를 통해 여러 사람과 접촉하고 악수도 했는데 그중에 코로나19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까 불안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밖에도 바바방가는 2020년에 거대한 지진과 해일이 중국과 일본, 파키스탄을 덮치는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며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県の桜島で昨日噴煙が高さ1800メートルにも達する噴火があり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11일 공개합니다. IS 수장의 운명을 예견한 뭐뭐. 2019년 10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중대 성명. Last night, the United States brought the world's #1 terrorist leader to justice. Abu Bakr al-Baghdadi is dead. 미국이 응징한 알-바그다디의 정체. 그는 전 세계에 극악무도한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수장으로요. 오사마 빈 라덴에 이은 21세기 최악의 테러리스트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알-바그다디 제거 작전에 돌입. 시리아 이들립의 한 마을에 은신해 있던 알-바그다디를 찾아냈고요. 결국 알-바그다디는 미 특수부대의 공습을 받고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테러리스트 알-바그다디가 사망하기 전 마치 그의 운명을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너무나도 비슷하게 그려낸 게임이 화제가 됐는데요. 바로 1인칭 슈팅 게임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의 최신작입니다. 아니, 게임이 IS 수장의 운명을 예견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작전을 펼치는 이 게임은요. 알-바그다디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2019년 10월 25일에 출시됐는데 놀랍게도 이 게임은 마치 테러리스트 알-바그다디의 체포 작전을 미리 내다본 것 마냥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근데 게임이 가상의 적을 소탕하는 거니까 내용은 뭐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네네. 우선 게임 속에는 IS의 수장인 알-바그다디를 연상시키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바로 가상의 테러 조직 알-카탈라의 수장 우마르 술라만. 게임 캐릭터인 우마르 술라만은 은신처인 한 가옥에 몸을 숨겼다가요. 야간에 특수부대원들이 헬기로 은신처를 급습하자 지하 터널로 도주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IS 수장인 알-바그다디 역시 야간에 미 특수부대의 공격을 받고 지하 터널로 도주를 했습니다. 오, 똑같네. 아니, 근데 비슷하긴 해도 저 뭐 지형 조건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정도 예상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어디로 가겠어요? 하긴 저거밖에 지하로 방법이 가죠. 없기도 그런 것 한데. 같으세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요? 게임 속 테러 조직 수장인 우마르 술라만은 지하 동굴의 막다른 지점에서 폭탄 조끼를 입은 채 발견됐는데요. IS의 수장인 알-바그다디 역시 도주 당시 폭탄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He ignited his vest, killing himself. 그러니까 체포되기 전날 발매했으니까 개발은 또 사실 훨씬 더 전에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놀랍다. 게임 같은 현실, 현실 같은 게임. 과연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11일 공개합니다. 21세기를 내다본 천재의 예언. 21세기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자 최고의 발명이라 꼽히는 스마트폰. 뉴스, 영상 감상, 금융거래, 쇼핑. 이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 혁신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전으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은. 그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그죠? 진짜. 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94년 전인 1926년 이 스마트폰 기술을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월드 시리즈 경기, 지진 등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걸 1920년에. 3.1 운동 있고 나서 몇 년 뒤예요? 몇 년 뒤죠? 7년 뒤예요. 7년 뒤. 21세기 스마트폰 기술을 예언한 사람의 정체, 바로 라디오와 형광등을 개발한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그의 예견은 스마트폰뿐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텔레비전과 전화 통화를 통해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보고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26년에 얘기했다고요? 1920년. 1926년에. 아무리 과학자라도 적당히 상상력이 있어야죠. 너무 먼 미래니까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그리고 이 천재 과학자 테슬라는요, 1909년 미국의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요, 전 세계에 무선 메시지를 전송하고 자신의 기기를 휴대해 조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휴대전화로 4G나 와이파이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예언이냐? 와이파이 기술이 도입된 건 1971년입니다. 최초의 휴대전화가 등장한 건 1973년이고요. 저 크기 봐. 벽돌 아니야? 사람들은 21세기 인류의 발명품을 예언한 테슬라를 두고 과학계의 노스트라다무스다, 우주에서 길을 잃고 지구에 태어난 외계인,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썰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외계인이랑 통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미 해군 구축함을 순간 이동시키는 실험도 뭐 했다. 이런 썰도 돌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은 100년 후의 모습까지 테슬라가 예측하고 미리 실험을 한 거 아닐까?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야. 시대를 앞서간 천재 과학자의 예언. 그는 우리의 미래를 과연 어디까지 내다봤을까요?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9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최악의 해상 사고를 예언한 모모. 어느 늦은 밤 수천 명의 승객을 태운 초호화 여객선이 빙하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해상 사고로 대부분의 승객들이 차디찬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타이타닉 그거예요?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말씀드린 순간 그 사고가 떠오르시죠? 네네. 그런데 아니. 또 있었어요? 들려드린 이야기는 미국의 소설가 모건 로버트슨이 1898년에 출간한 소설 타이탄호의 침몰 혹은 무용지물 속 이야기인데요. 아, 뭐 이름이 타이탄이라고? The Wreck of the Titan. 배 이름이 거의 비슷하죠. 타이탄, IC만 붙인 거 아니에요? 네. 야, 타이탄의 침몰이잖아. 사고 전에 출간된 소설이에요. 그럼. 1912년 4월 14일 첫 출항 나흘 만에 2,200여 명의 승객 중 1,500여 명이 사망하는 역사상 최악의 해상 사고를 낸 타이타닉호. 그런데 타이타닉호 사고 발생 14년 전인 1898년에 발표된 로버트슨의 소설이 마치 이 타이타닉호 사고를 예언한 듯한 내용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 자, 그리고 당시 떠다니는 궁전, 백만장자의 스페셜 여객선이라고 불린 타이타닉호처럼요. 소설 속 타이탄호 역시 인간의 작품 중 가장 위대한 여객선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두 배 모두 영국 국적의 배로요. 영국과 미국을 오가는 노선을 운행했는데요. 그리고 정말로 소름 끼치는 공통점. 뭐야? 4월의 늦은 밤 북대서양에서 과속으로 인해 빙산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라는 점. 와. 아니, 그 사실 바다에서야 뭐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사고 원인이 뭐 배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장이 날 원인이 수도 있는데 빙하를 콕 집은 거 아니에요? 사실 빙하 사고가 흔한 건 아닐걸요. 흔하진 저 않죠. 노선에서. 그리고 그 큰 배가 그걸 못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자, 소설 속의 예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피해자를 낸 원인이 되었죠. 두 배 모두 2,000명 이상의 승객을 태웠지만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구명정 수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냈다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책에도 이 내용이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와. 실제로 타이타닉호는 고작 20척의 구명정을 구비, 그리고 소설 속 타이탄호 역시 단 24척의 구명정을 구비한 걸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명정 수도 비슷하잖아요. 똑같네, 거의. 4척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그냥 갔다고 봐야죠.
자, 마치 타이타닉호 사고를 예언한 듯한 소설성 내용에 놀란 사람들은 소설가 로버트슨이 사고를 예언한 것이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소설가 로버트슨은 애초에 해양 지식을 총동원해 쓴 것일 뿐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의문을 일축시켰다고 합니다. 갔다 왔네 이 사람. 이 사람 미래를 갔다 온 거예요. 다 본 거야 이거. 모든 게 너무나 비슷하니까. 이름까지. 이름도 그렇고.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8일 공개합니다. (2000년 11월) 미국 한 남자가 인터넷상에 올린 글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저는 2036년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티터. 자칭 2036년의 미래에서 왔다는 그는요, 자신이 1998년 미국에서 태어난 미군이라고 밝히면서요, 2038년 세계가 봉착하게 되는 컴퓨터 대란, 이른바 유닉스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부의 지시를 받아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시간여행자라고 주장하는 존 티토는 진짜 미래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2000년 이후 미래에서 벌어질 일들을 인터넷상에 공개 예언했습니다. 먼저 그는 2000년에 자신이 타고 온 타임머신이 미니 블랙홀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요, 2034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가 미니 블랙홀을 이용해 타임머신 실용화에 성공했다고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름. 존 티토가 예언을 하고 8년 뒤 실제로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 대형 입자가속기를 통해 미니 블랙홀을 생성하는 실험을 공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진짜 타임머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2000년 광우병이 미국을 휩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야. 그런데 3년 뒤 실제로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발생. 엄청난 일이었죠. 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야, 이거는 너무 상상 외의 일이어서 이걸 맞췄다는 건 좀 대단하네. 그렇죠. 아, 존 티토 찾아봐야겠네. 거의 음모론자네요. 나 이런 거 너무 잘 믿어요. 너무 좋아해. 그리고 존 티토는 2001년 2월에는 미국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를 찾기 위해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라는 예언글을 또 남겼습니다. 2년 뒤 역시나 그의 예언대로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거 이 사람 지금도 활동합니까?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그는 4개월간의 활동을 끝으로 2001년 3월 예정된 임무를 완성했다라는 마지막 글을 남긴 채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